왜 어떤 사람은 방 청소 하나를 시작하지 못할까요? 게을러서일까요? 의지가 약해서일까요? 아니면 정말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이라서일까요?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? 분명 본인도 압니다. 방이 어지러우면 더 답답해지고 해야 할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자꾸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다는 거요. 바닥에 널브러진 옷들을 볼 때마다 괜히 한숨이 나오고 책상 위에 쌓인 물건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집니다. 씻고 나와도 개운하지 않고 누워있어도 편하지 않고 쉬고 있는 것 같아도 어딘가 계속 쫓기는 느낌이 듭니다. 그런데도 왜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까요? 사실 많은 사람들은 방이 더러운 이유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. 귀찮아서 그렇지, 원래 정리를 못하는 성격이지,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, 이 정도로 넘겨버리곤 합니다. 하지만 방이 어질러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게으르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. 어쩌면 그건 정리를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.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방을 치우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이미 너무 지쳐 있어서 치울 힘 자체가 없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. 결국 방이 어질러진 상태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악순환의 한가운데가 되어버립니다. 마음이 지쳐서 방이 무너지고 무너진 방을 보며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죠. 그래서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방 상태만 보고 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. 흥미로운 건 방이 깨끗한 사람도 반드시 마음이 편안한 상태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. 어떤 사람은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야만 마음이 놓입니다. 책은 각이 맞아야 하고 물건은 늘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조금만 흐트러져도 괜히 불안하고 예민해집니다. 겉으로 보기엔 깔끔하고 완벽해 보여도 그 안에는 늘 긴장감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. 반대로 어떤 사람은 속으로는 계속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. 지저분한 게 싫고 깔끔한 상태를 원하고 어지러운 공간을 보면 분명 답답합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시작을 못합니다. 왜냐하면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. 그 사람에게 정리는 그냥 대충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방은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책감을 상기시키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. 원래는 쉬어야 할 공간인데 막상 들어오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.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원래 어떤 리듬으로 살아왔는가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방이 깨끗하냐, 더럽냐가 아니라 그 상태가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. 지금 내 방은 혹시 내 마음 상태를 닮아 있지 않은가?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방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이자 가장 솔직하게 무너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. 밖에서는 멀쩡한 척할 수 있습니다. 학교에서도, 직장에서도, 사람들 앞에서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. 웃고, 대답하고, 일하고, 해야 할 역할을 어떻게든 해냅니다. 하지만 방은 다릅니다.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서는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가 훨씬 더 그대로 드러나기 쉽습니다. 우리는 무기력을 너무 자주 오해합니다. 사람들은 무기력을 의지 부족 정도로 생각합니다.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, 그 정도로 받아들이죠. 하지만 실제로 무기력한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건 훨씬 더 복잡합니다.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에 가깝습니다. 이쯤 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보다 더 심하게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. 왜 이렇게 멍하지? 왜 이렇게 느리지?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하지? 왜 나는 이렇게 무너졌지? 그런데 이런 말들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얼어붙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.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그 위에 자책까지 더해지면 남아있던 에너지마저 더 빨리 사라지기 때문입니다. 불안, 죄책감, 초조함, 수치심, 자괴감, 답답함. 이런 감정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분처럼 보여도
생각보다 많은 힘을 가져갑니다. 더 어려운 건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. 그냥 막연히 답답하고 왠지 하기 싫고 뭘 시작하려고 하면 숨이 막히는 것 같은데 정작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. 그리고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감정을 자꾸 눌러버립니다. 생각하지 말자. 그냥 버티자. 괜히 예민해지지 말자. 다들 참고 사는데 나도 참아야지. 하지만 감정은 못 본 척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. 외면한다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.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그 감정은 계속 내 안에 남아있고 나는 그걸 눌러두기 위해 보이지 않는 힘을 계속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 정작 중요한데 쓸 힘이 부족해집니다. 공부할 힘도 없고 일할 힘도 없고 사람을 만날 힘도 없고 방 하나 치울 힘도 없어집니다. 무기력은 아무것도 안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속으로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어서 더는 버틸 여유가 없어질 때 찾아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왜 이렇게 게으르지? 왜 이렇게 한심하지? 이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무슨 감정이 쌓여 있지? 내가 뭘 너무 오래 참고 있었지? 이걸 묻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.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한지, 왜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는지, 왜 괜찮은 척하는데 자꾸 숨이 막히는지, 왜 방 하나 치우는 일조차 버거운지, 그 안에는 생각보다 자주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. 서운함, 억울함, 불안, 분노, 외로움, 실망, 두려움, 지침. 문제는 우리는 이 감정들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. 어릴 때부터 배운 건 감정을 이해하는 법보다는 감정을 숨기는 법에 더 가까웠습니다. 속상해도 참아라. 화나도 티 내지 마라. 힘들어도 해야지 어떡하냐. 예민하게 굴지 마라. 이런 말을 듣고 자라면 나중에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게 됩니다. 분명 힘든데 이유를 모르고, 분명 지쳤는데 설명을 못하고, 분명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냥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방 청소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공간을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. 정확히는 내 삶을 다시 붙잡을 아주 작은 시작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무기력한 사람에게 인생을 바꿔라. 생활 습관을 완전히 뜯어고쳐라. 아침형 인간이 되라. 운동하고 계획 세우고 독서해라. 이런 말들은 너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지금 필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고 분명한 움직임입니다. 바닥에 있는 옷 한 벌을 줍는 것, 책상 위 컵 하나를 치우는 것, 쓰레기 하나를 버리는 것,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는 것, 이불 한쪽만 정리해 두는 것, 이런 건 너무 사소해 보여서 별 의미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작은 행동은 작지 않습니다.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던 순간에 딱 하나를 움직였다는 경험은 생각보다 큽니다. 내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느낌. 내 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감각. 그것이 다시 삶을 붙잡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. 방 전체를 치우지 않아도 됩니다.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. 예쁘게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러니 혹시 지금 방을 치워야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누워만 있고 그런 자신이 미워지고 있다면 너무 쉽게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당신은 어쩌면
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버티느라 에너지가 바닥나 있었던 걸지도 모르니까요. 오늘은 방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단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. 나는 게으른 게 아니라 내 안에 너무 많은 걸 안고 있었던 거라고. 지금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숨을 돌릴 작은 틈이라고.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회복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됩니다. 생각의 정비소는 당신의 마음이 너무 오래 방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복잡한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다정하게 이해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.